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이도원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논문과 오픈소스는 오픈AI에서 개발한 클립 모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클립 모델에 대해서 어떤 모델이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는 실제 코드들을 설명하여 어떠한 코드들이 적용됐는지, 그리고 실험 환경과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어떤 장점과 한계를 가지는지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클립 모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립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클립 모델은 Contrastive Language Image Pre-training 모델로 대규모 데이터 약 4억 개 정도의 이미지, 텍스트 쌍으로 사전학습된 이후에 다양한 태스크에 사용될 수 있는 범용적인 모델입니다. 이때 클립 모델은 이미지와 텍스트들을 대조적으로 학습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즉, 클립 모델은 이미지와 텍스트들을 같은 의미 공간에 매핑해서 둘의 의미 유사도를 계산하는 모델입니다. 즉, 먼저 텍스트와 이미지들을 각각 넣게 되면 인코더들을 통해서 각각 벡터화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프리트레이닝 때에는 정답을 넣어주기 때문에 각각의 텍스트와 이미지들을 유사한 공간에 배치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텍스트와 이미지들을 넣어주게 되면 추가적인 학습 없이 넣어준 텍스트에 가장 적합한 이미지 혹은 이미지를 넣었을 때 가장 적합한 텍스트들을 찾아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클립 모델은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미지 분류입니다. 이미지와 텍스트들을 넣었을 때 둘의 의미 유사도를 계산해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넣었을 때 가장 비슷한 클래스를 자동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추가적인 학습 없이도 빠르게 라벨링을 자동화하여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미지 분류를 통해서 이상 탐지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 이미지가 이상인지 혹은 정상인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이미지와 텍스트 검색을 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넣었을 때 가장 맞는 이미지를 찾아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예를 들어 개, 고양이와 같이 텍스트를 넣었을 때 그에 해당되는 이미지들만 따로 필터링해서 보여주는 그런 검색 엔진 같은 곳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다, 예를 들어 특정한 강아지 종이 궁금할 때 그 이미지를 넣게 되면 그 이미지에 가장 적합한 텍스트, 예를 들어 치와와나 리트리버와 같이 그 가장 유사한 클래스를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이 코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환경을 구축하고 라이브러리를 로드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클립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하는, 그리고 버전을 확인하여 이 클립 모델이 사용될 수 있는지 유무를 판단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사용할 모델의 종류와 이미지 인코더의 종류와 GPU의 모델을 배치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설치된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실제 AI의 두뇌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메모리에 올리는 과정입니다. 즉, 사용할 모델의 종류, 즉 사용할 비전 트랜스퍼 모델의 종류를 선택하고 GPU의 모델을 배치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clip.load 비전 트랜스퍼 B32의 경우에 특정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을 로드하는 코드이고, 모델.CUDA 이 부분에서는 모델의 연산을 CPU가 아닌 GPU를 통해서 연산 속도를 높이겠다에 대한 코드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 프로세싱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우리가 가진 원본 이미지를 클립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규격화된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입니다. AI 모델은 일정한 크기와 데이터 형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는 이미지를 모델 규격에 맞춰 조정하고 이미지들을 행렬로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preprocess 이 함수는 크게 네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preprocess 과정에서 첫 번째로 resize, 사진을 AI에 적합한 사이즈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는 정사각형으로 형태를 바꿔주고, 그 다음 행렬로 데이터를 변환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픽셀 값들을 특정 평균과 표준 편차들로 조정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미지를 벡터화 시켰다면 다음으로는 텍스트들을 프리프로세싱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사람이 쓰는 자연어 문장들을 모델이 계산할 수 있는 숫자들, 토큰들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즉, 토크나이징으로 문장을 단어 또는 부분 단어 단위들로 쪼갠 후에 단어를 숫자 번호로 매핑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토크나이즈 함수는 문장들을 단어 또는 부분 단어 단위로 쪼개는 코드입니다. 다음은 인풋 이미지와 텍스트들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앞에서 전처리 과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실험용 데이터, 저희는 A Paper of Text About Segmentation, 첼시, 카메라, 홀시, 로켓, 애스트로넛, 커피, 이 7가지 데이터들로 실험을 해보았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직접 활용해 보았습니다. 이는 전처리 과정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 실험용 데이터들을 준비하고 시각화하는 단계입니다. 스키미지 라이브러리의 샘플 데이터들을 활용하여서 모델이 비교할 대상들을 GPU 메모리에 올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딕셔너리 형태의 데이터들을 반복문을 통해 이미지와 텍스트 리스트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즉 2단계는 라이브러리에서
이미지와 텍스트들을 꺼내서 모델에 넣을 전처리본과 그 시각화에 필요한 원본을 짝지어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description은 딕셔너리로서 이미지 파일과 묘사 문구의 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델이 비교할 정답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get attribute 함수 같은 경우에는 불러온 라이브러리에서 이 해당하는 7개의 사진들을 불러오는 함수입니다. 다음으로는 빌딩 피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준비된 이미지와 텍스트를 클립 모델의 인코더에 통과시켜 데이터의 의미를 담고 있는 벡터, 즉 특징 값들로 추출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이때 리스트에 담긴 개별 이미지들을 하나의 커다란 배치로 합쳐 연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함수가 이제 npStack 이 과정을 통해서 연산 효율을 높입니다. 즉 이 과정은 앞에서 전처리하고 데이터를 정리한 후에 비로소 이 값들을 벡터 값들로 변환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6번 단계에서 추출한 이미지와 텍스트들의 특징 벡터들, 피처 벡터들을 서로 얼마나 닮았는지를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그 결과를 시각화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벡터의 길이들이 제각각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벡터의 길이를 1로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오직 그 기울기의 비교만을 하겠다, 방향성만을 비교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정규화와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구하는 내적으로서 두 이미지 벡터와 텍스트 벡터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이때 시밀러리티를 계산할 때 하기 전에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0에서 1의 값을 가지게 하여 그 둘 사이의 각도, 방향성만을 비교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단계로 제로샷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앞에서는 이제 프리트레이닝 과정으로서 그 4억 개의 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최적의 기울기와 웨이트를 조정하는 단계였다면 이번 마지막 단계는 이 조정된 모델을 통해서 추가 학습 없이 데이터, 즉 텍스트와 이미지를 넣어 주었을 때 학습 없이도 제로샷으로 얼마나 이미지와 텍스트들을 잘 짝짓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1번부터 7번까지 과정은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이었다면 8번은 학습한 모델을 실험을 통해 특정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짝짓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은 수만 개의 클래스를 가진 CIFAR 100 데이터셋
6만 개의 데이터들 중에서 그 6만 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으로 100개의 클래스를 가지며 각각의 클래스는 한 클래스당 600장의 텍스트 이미지 세트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즉, 이 클래스 100개의 클래스들을 기준으로 넣어준 이미지가 그 100개의 클래스 중에 가장 유사한 클래스가 무엇인지를 결과로서 보여줍니다. 이때 어떤 실험 환경에서 실험이 진행되었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델의 종류는 비전 트랜스포머 32를 사용하였는데요. 이내인 한 패치의 크기를 32 곱하기 32 픽셀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즉, 다음으로 입력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한 번에 받아들이는 이미지의 크기 가로 곱하기 세로를 224 픽셀 곱하기 224 픽셀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너무 큰 사진은 크기를 줄인 상태로 넣고 너무 작은 사진은 키워서 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고려한다면 이제 한 패치당 32 곱하기 32이기 때문에 이 둘을 고려한다면 총 한 이미지를 넣으면 224 곱하기 224 사이즈로 조정한 후에 49개의 패치로 나눠서 각각의 패치들을 벡터화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치로 나눴을 때 그 벡터화 과정이 빨라지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문맥의 길이를 77 토큰으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델이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토큰의 최대 개수로 77개의 단어 또는 단어 단위를 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보캐뷸러리 사이즈로 모델이 알고 있는 단어의 총 가지수를 49,408개로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밀도의 경우 FP16, 즉 16비트까지 얼마나 정교하게 소수점 몇 자리까지를 계산할지에 대한 것인데, 이는 16비트를 사용하여서 약 3에서 4 정도 자리까지 소수점을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실험 결과가 이루어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내용입니다. 먼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구글 콜앱을 사용하였고 OS는 리눅스 버전 사용하였고 CPU의 경우에는 파이썬 3.12 버전을 사용하였고 GPU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T4 메모리는 14.56GB, 쿠다는 쿠다 12.8, 드라이버의 버전은 다음과 같고 파이토치의 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니는 클립,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클립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넣어준 7개의 사진에 대한 7개의
사진과 7개 텍스트들 중에서의 유사도를 확인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각각 적절한 텍스트와 이미지들이 가장 높은 유사도 확률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험을 통해서 클립 모델이 별도의 파인 튜닝 없이도 제로샷 상태에서 이미지의 시각적 특징과 텍스트의 의미론적 정보를 동일한 벡터 공간상에 정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각선 방향으로 형성된 높은 시밀러리티 수치는 모델이 이러한 로켓과 같은 이러한 복잡한 객체들을 고유한 특징들로 정확하게 식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방금 전의 사진인 직접 7개 텍스트와 7개의 사진을 넣어 주었을 때 경우의 수 7 곱하기 7은 49가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적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새로 데이터셋을 통해서 더 다양한 경우의 수, 지금 보면 7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100개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0 곱하기 100의 7승인데, 이때 로켓에 대해서 명확하게 추리한 것을 명확하게 텍스트와 즉 클래스와 사진을 짝지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데이터들은 이제 애스트로넛이 정답인 사진에서는 비슷한 클래스인 웜은, 카메라에 대해서는 맨, 커피에 대한 거는 컵, 그 외에 말, 고양이,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이 세 가지는 낮은 유사도를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7개 이미지 외에 추가적으로 2가지 이미지를 넣어서 실험해 보았는데, 바이시클의 경우 매우 높은 유사도를 보였으며, 두 번째로 바이크와 비슷한 모터사이클이 두 번째로 나왔으며, 펜 같은 경우에는 펜에 대한 유사도를 정확하게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실험 결과에서는 몇몇에 대해서는 정확한 유사도, 바이시클과 로켓은 명확하게 짝지을 수 있었지만, 일부 데이터는 정확한 클래스가 아닌 유사한 클래스들을 찾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텍스트와 이미지를 짝짓지 못했습니다. 다음의 결과는 저희가 7개를 선택해서 넣은 것이 아니라 랜덤하게 이 100개 클래스 중에 10개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인데, 이에서도 선플라워, 웨일, 트리, 웜은 픽업 트럭에 대해서는 높은 정확성을 보였지만, 레오파드, 오터에 대해서는 낮은 정확성을 보였습니다. 즉, 본 실험에서는 100개의 클래스를 라벨로 사용하여 클립 모델의 제로샷 분류 능력을 검증하였는데,
모델의 경우 별도의 지도 학습 없이도 입력 이미지와 특징 벡터들을 100개의 텍스트 벡터들과 비교하여 꽤 높은 정확도로 정답을 추출하였고 1순위 예측이 벗어난 경우에는 유관한 카테고리 내에서 탑5의 예측이 형성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모델이 사물의 시각적, 의미적 유사성을 인간과 비슷한 방식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실험 결과와 클립 모델 논문을 바탕으로 클립 모델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세 가지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로샷의 확장성, 클래스를 유연하게 정의하며 인간과 유사하게 인지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로샷 확장성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추가적인 학습 없이 새로운 데이터셋을 넣었을 때 클립에서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셋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4억 개 데이터로 조정된 모델을 통해서 100가지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는 제로샷으로 학습 없이 이미지를 분류할 수 있는 성능을 보였으며 추가적으로 이 모델들을 확장하여 이상 탐지나 다른 모델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연성입니다. 기존 모델들은 정해진 정답에만 맞추는 즉 지도학습들로 패턴들을 학습하였기 때문에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클립의 경우에는 텍스트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분류 기준을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 텍스트를 특정한 고정된 텍스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자동차 혹은 자동차라는 텍스트 대신 바퀴가 4개 달린 SUV 차량 이와 같은 다양한 텍스트들로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연성이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간과 유사한 인지 능력입니다. 클립은 단순한 픽셀 패턴 매칭을 넘어서 단어의 의미들을 바탕으로 시각 정보들을 해석합니다. 즉 패턴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의 피처들을 통해 이를 숫자로서 특정 벡터 공간에 이미지를 배치하고 이와 가장 비슷한 이미지와 텍스트를 개념적으로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장 높은 유사도를 보였는데 이는 인간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반면 한계 또한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제한된 선택지입니다. 클립은 비교 대상인 텍스트 리스트 안에서만 정답을 골라야 합니다. 따라서 아까 넣어줬던 것 중에 펜과 말, 그와 같은 경우에는 100개의 클래스 안에 펜과 말이라는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그 외에서 가장 적합한 클래스를 선택하기 때문에
오답을 정답처럼 말할 수 있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추후에 특정 거리 이상 텍스트와 이미지가 차이가 난다면 없는 클래스입니다와 같이 무조건 가장 비슷한 텍스트를 클래스를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어있는 클래스 또한 설정할 수 있게 변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해상도 민감성입니다. 실험에서 사용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32 곱하기 32 저해상도 이미지를 넣었기 때문에 특징 추출 과정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더 높은 정밀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모델로 확장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프롬프트의 편향입니다. 넣어주는 텍스트 어떤 이미지에서 설명할 때 그 이미지를 어떻게 텍스트로서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갈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러너블 프롬프트를 적용하여서 처음에 비어있는 토큰을 러너블 토큰으로 시작해서 그 이미지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벡터들을 학습하는 방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텍스트 프롬프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분류할 때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학습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